강원도 원주의 한 골목,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던 그날. 73세 김명숙 할머니는 우연히 아들 철민과 며느리 혜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나이도 많고 요즘 좀 깜빡깜빡하는 것 같더라고. 치매 초기 증상인가 봐. 곧 정신 못 차릴 거야. 그때 아파트랑 재산을 우리 명의로 넘기면 문제 없지? 철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영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대고 숨을 고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한 말이 맞아? 나를 속이려는 거였어?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73세 김영숙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간 홀로 살아온 영숙 할머니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연락해온 아들 내외. 반갑던 마음도 잠시 그들이 노린 건 어머니의 재산이었죠. 과연 영숙 할머니는 이 배신을 어떻게 마주하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 6층에 73세 김명숙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낡은 아파트에 오래된 목재 가구와 먼지가 살짝 쌓인 사진 액자로 채워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가을이 물든 산자락이 조용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지난 10년간 남편을 잃은 후 홀로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를 시장에서 싼 값에 파는 채소로 간단히 낀 일을 해결하며 텔레비전 소리에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73번째 생일은 유난히 특별한 날이어야 했습니다. 아침 영숙은 작은 탁자에 앉아 손수 만든 미역국을 한 그릇 떠놓았습니다. 한때는 아들 철민과 며느리 혜진, 손주들이 찾아와 함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항상 따뜻한 밥상과 아이들의 장난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이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철민과 혜진은 명절이나 생일에도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다를지도 모르지. 철민이가 생각해 줄지도. 정오가 지나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창문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 내가 익숙해졌으니까. 그래도 조금 기대했나 봐. 오후가 되자 영숙은 텔레비전을 켜고 낡은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뉴스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는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놓고 사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날의 철민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죠. 철민아, 내가 어렸을 때는 나한테 매달리던 애가 이제는 어찌 이렇게 멀어졌을까? 저녁이 되자 영숙은 찬장에서 작은 케이크를 꺼내 촛불 하나를 꽂았습니다. 혼자 부른 생일 노래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생일 축하해, 영수가. 올해도 잘 버텨냈네. 촛불을 끄며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내일쯤이라도 연락이 오면 좋을 텐데. 철민이가 생각해 줄지도.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을 때 영숙은 잠에서 깼습니다. 몇 년 만에 들어보는 아들 철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어제 생일 잘 보냈어요? 미안해요. 요즘 정신없어서.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가움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철민이니? 오랜만이다니. 목소리 듣다니 생일은 잘 보냈어. 너희도 잘 지냈지? 철민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나랑 혜진이 금요일에 뵈러 갈게요. 오랜만에 가족이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엄마 건강도 챙기고 싶고. 영숙은 전화를 끊고 나서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철민이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손주들도 볼 수 있겠어. 그녀는 오랜만에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낸 카펫을 깔고 찬장에서 보관했던 과일을 꺼내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마음속에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철민이가 이렇게 연락해 주다니 아마 미안했던가 봐. 금요일이 기다려져. 하지만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떠올랐지만 어딘가 어색한 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철민이니까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가? 며칠이 지나면서 영숙은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옷장을 뒤져 예쁜 옷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아니야. 철민이가 나를 생각해 준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가? 금요일이 다가오자 김영숙 할머니는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하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거실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낸 카펫을 펴고 찬장에서 꺼낸 과일을 하나하나 닦아 탁자에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산자락을 비추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그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철민이와 혜진이 오면 손주들도 데려올까? 오랜만에 그 애들 웃음소리를 들어보고 싶네. 오후 2시가 조금 지나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철민과 며느리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철민은 평소보다 깔끔한 정장에 혜진은 손에 선물 포장지로 쌓인 작은 상자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영숙은 반갑게 맞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아들, 혜진아 정말 오랜만이야. 어서 들어와. 준비해둔 차 있으니까 앉아봐. 거실에 앉은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철민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 혜진은 손주들의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영숙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모이는 것도 오랜만이야. 철민이가 네가 내 앞에 있다니 참 행복하네. 대화가 잠시 멈춘 사이 철민이 살짝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에 뵈러 온 건 우리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예요. 사업이 좀 어려워서 자금이 필요해요. 엄마 아파트나 재산을 좀 빌려줄 수 있겠어요? 영숙은 순간 놀랐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사업이 어려워. 그래. 철민이가 힘들면 엄마가 도와줘야지. 근데 아파트는 내가 사는 곳인데. 혜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예요. 철민 씨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배로 갚을게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큰 아파트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한테 맡기면 관리도 편할 거예요. 영숙은 마음속으로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필요할 줄이야. 철민이가 어렵게 나한테 손 내미는데 나도 도와줘야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생각해보마. 나도 나이 들었으니 너희가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구나. 근데 서류가 많아서 잘 모르겠어. 너희가 도와줄 수 있겠니? 철민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서류 준비할게요. 영숙은 아들 내외를 배웅하며 마음속으로 기쁨을 되새겼습니다. 철민이가 나를 다시 가족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손주들 얼굴도 곧 볼 수 있겠어. 그날 밤 영숙은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냄새를 맡았네. 철민이가 이렇게 따뜻해지다니. 나 참 행복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문득 어제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너무 급하게 들렸던 것 같았고 혜진의 말투가 지나치게 부드러웠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근데 왜 아파트를 달라고 하는 거지? 나 혼자 사는 게 문제인가? 그녀는 사진 액자를 다시 꺼내 들고 철민의 어린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철민아, 너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거야? 며칠이 지나면서 영숙의 기대감은 점차 의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철민과 혜진이 다음 주에 다시 올 계획을 세웠다는 말에 그녀는 마음속으로 준비를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철민이니까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거야. 다음에 만나면 확실히 알겠지. 그러나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변할 첫 단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들 내외의 다음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김영숙 할머니는 아들 철민과 며느리 혜진이 다시 찾아온다는 약속을 떠올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영숙의 마음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철민의 연락에 느꼈던 기쁨과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점차 커져가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잠시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철민이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철민의 집은 원주 시내에 자리한 신축 아파트 단지로 영숙이 사는 오래된 아파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문득 손주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민이 집 근처까지 왔으니 혹시라도 손주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네. 그러나 골목 모퉁이를 돌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민과 혜진이 지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와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반갑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이 귀에 들어오자 걸음을 멈추고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이제 나이도 많고 요즘 좀 깜빡깜빡하는 것 같더라고. 치매 초기 증상인가 봐. 곧 정신 못 차릴 거야. 그때 아파트랑 재산을 우리 명의로 넘기면 문제 없지? 혜진이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관리도 힘들잖아요. 우리한테 넘기면 더 안전하다고 설득하면 되죠. 어차피 어머님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농담처럼 덧붙였습니다. 그럼 잘 됐네. 어차피 노인네들 재산은 자식한테 가는 거 아니야? 미리 챙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영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손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 소리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한 말이 맞아? 나를 속이려는 거였어? 재산을 빼앗으려고? 영숙은 벽에 몸을 기대고 숨을 고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그 차가움보다 더한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철민과 혜진이 지인과 함께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사진 액자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철민의 어린 얼굴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철민아, 네가 나를 이렇게 속일 줄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니?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고 그녀의 마음은 배신감과 실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철민이, 너희가 나를 속이려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철민이 전화로 다음 방문을 약속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번에 말씀드린 서류 준비 다 됐어요. 다음 주에 가서 같이 정리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다 알아서 할게요. 영숙은 마음속의 분노를 숨기고 평온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철민아, 엄마가 잘 모르니까 너희가 잘 챙겨줘. 다음 주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나를 속이려 했으니 나도
너희를 속여줄게 두고 봐. 철민아. 그녀는 더 이상 철민과 혜진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대감은 실망으로, 실망은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영숙은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아들 철민과 며느리 혜진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된 후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이제 분노와 결심으로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산자락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민과 혜진이 다음 주에 서류를 들고 찾아온다는 약속을 떠올리며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영숙은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사촌 박순자 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영숙과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사이로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이후에도 가끔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던 몇 안 되는 혈육이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순자 언니 나 영숙이야. 오랜만이네. 혹시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어? 급한 일이 생겼어. 순자는 영숙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이야? 당연히 시간 낼게. 어디서 만날까?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원주 시내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창가에 앉은 영숙은 순자에게 지난 며칠간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철민과 혜진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듣자 순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철민이가 그랬다고. 그게 말이 돼? 너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짓을 내가 도와줄게. 영수가 이대로 두면 안 돼. 영숙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언니 나 정말 막막했어. 철민이한테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 내가 평생 모은 거니까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아.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믿을 만한 사람이야. 같이 만나서 상담해보자. 재산 지키는 방법이 있을 거야. 며칠 후 영숙과 순자는 원주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의 남자로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철민 씨와 혜진 씨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면 지금 상황에서 할머니 재산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없다는 점과 그들의 대화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철민이네가 다음 주에 서류를 들고 올 거예요. 나를 속이려는 거겠죠?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우선 할머니 재산을 신탁으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탁을 통해 재산을 보호하면 철민 씨가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재산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해요. 혹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관련 증거를 모으신 게 있나요?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너무 놀라서 손수건 떨어뜨린 것도 모를 정도였어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그들이 방문할 때 대화를 녹음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재산을 요구하는 대화를 유도해보세요. 그게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영숙은 결심을 굳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내가 철민이를 속인 척하면서 증거를 모아야겠네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옆에 숨겨둔 녹음기는 그녀의 비밀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철민아, 너희가 나를 속였으니 나도 너희를 속여줄 거야. 내가 이렇게 약한 줄 알았니? 며칠 후 철민과 혜진은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린 서류 다 준비됐어요. 오늘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숙은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래, 나 눈이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네. 이게 다 뭐야? 너희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철민이 서류를 펼치며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아파트 양도 동의서예요. 그리고 은행 계좌도 우리한테 맡기면 관리가 더 편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다 알아서 할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철민아, 너 말 잘 들었어. 이게 내가 필요한 증거야. 그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대화를 유도하며 그들의 의도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넘기면 내가 어디서 살지? 나 나이 들어서 갈 데가 없는데. 혜진이 재빨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면 되죠. 아니면 요양원 같은 데 가셔도 좋잖아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영숙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순진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너희가 그렇게 말하니 안심이 되네. 엄마가 잘 모르니까. 너희 말대로 해볼게. 철민과 혜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영숙이 자신들의 계획에 넘어갔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그들의 탐욕을 소나기에 쥔 채 반격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큰 아파트는 이제 복수의 무대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산자락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차갑고 단호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사촌 언니 순자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보호하는 신탁 설정을 완료했고 철민과 혜진의 탐욕을 입증할 녹음 증거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날 아침, 영숙은 평소처럼 차분한 척하며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가 놓여 있었고 문 밖에는 변호사와 순자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미 철민과 혜진이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영숙이 그들의 의도를 녹음으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증거를 공개하며 복수를 실행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탁자 앞에 앉아 철민과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 사인만 하시면 다 끝나요. 우리 다 알아서 할게요. 혜진도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우리한테 맡기시면 걱정 없으실 거예요. 영숙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손에 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아, 혜진아, 이제 더 이상 속일 필요 없지 않니? 철민과 혜진은 순간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철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속인 거 없는데 그냥 엄마 도와주려는 거잖아요. 영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라디오 옆에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지난 방문과 이번 대화에서 녹음된 그들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이제 나이도 많고 요즘 좀 깜빡깜빡하는 것 같더라고. 치매 초기 증상인가 봐. 곧 정신 못 차릴 거야. 혜진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면 되죠. 아니면 요양원 같은 데 가셔도 좋잖아요. 철민과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우리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영숙은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으려 하다니. 자식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변호사와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손에 들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철민 씨,
혜진 씨, 여기 있는 녹음은 법적 증거로 충분합니다. 할머니의 재산은 이미 신탁으로 보호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손댈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사기 및 재산 탈취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철민은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이게? 엄마, 우리를 속였어요? 우리는 엄마 도우려던 거잖아요. 영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철민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속였어. 철민아, 내가 치매가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잖아. 이제 너희는 내 아들 며느리가 아니야. 내 삶에서 사라져.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해봐. 나를 속이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너희를 어떻게 용서해?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순자가 철민과 혜진을 문 밖으로 내보내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 영숙이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고 꺼져. 철민과 혜진이 떠난 후 거실은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탁자에 앉아 사진 액자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철민의 어린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철민아, 내가 너를 잘못 키운 걸까? 아니야. 너희가 잘못한 거야. 나 이제 너희 없이도 잘 살 거야. 변호사는 영숙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 철민 씨와 혜진 씨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도 안전하게 보호되었으니 걱정 마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홀가분하네요. 나 이제 새로 시작할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구나. 하지만 나 이제 괜찮아. 나를 지켰으니까. 김영숙 할머니는 철민과 혜진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큰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분노와 배신감으로 얼룩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산자락은 점차 겨울로 접어들며 새하얀 눈으로 덮여갔고 영숙의 마음도 차츰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철민과 혜진이 떠난 지 며칠 후 변호사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영숙의 재산은 신탁으로 완전히 보호되었고 철민과 혜진은 더 이상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변호사의 전화를 끊고 나서 창가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나를 지켰어. 이제는 나만 생각하며 살아도 되겠지. 그녀는 거실에 놓인 사진 액자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철민의 어린 얼굴을 보며 미련을 가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겨울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자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사촌 언니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시장에서 맛있는 거 좀 사왔어. 우리 같이 밥 먹자.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영숙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고마워. 나 정말 외로웠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다니. 두 사람은 거실 탁자에 앉아 순자가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영숙의 손을 꼭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영수가 철민이가 잘못한 거야.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이제 너 잘 사는 게 최고야.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그날 이후 영숙은 순자와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순자는 영숙을 마을의 노인회 모임에 데려가 소개했고 그녀는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노인회에서 만난 이웃들은 영숙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공감을 표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회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인 정옥 씨가 영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 같이 뜨개질 모임에 나가보지 않겠어요? 손으로 뭔가 만들다 보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재미있어요. 영숙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정옥 씨의 권유에 이끌려 뜨개질 모임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손재주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웃들과 함께 시를 엮으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점차 즐거워졌습니다. 뜨개질로 만든 목도리를 손주들에게 선물로 주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기억에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도리는 내가 나한테 선물해야겠어. 나도 따뜻하게 지내야지. 겨울이 깊어지면서 영숙은 아파트 단지 주변의 이웃들과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이웃들과 산책을 하며 건강을 챙겼고 저녁이면 노인회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웃들은 영숙의 단호한 결단과 강인함에 감탄하며 그녀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옥 씨가 노인회 모임에서 영숙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숙 씨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들한테 아픔을 얻었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도 배워야 해요. 모임에 참석한 이웃들은 박수를 치며 영숙을 격려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 씨, 정말 대단합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영숙 씨는 정말 강하시네요. 영숙은 얼굴이 붉어지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 대단한가요? 그냥 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영숙은 아파트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겨울 하늘 아래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나 이제 외롭지 않아.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 잘 버텼어. 그녀는 다음 날 아침 공원에서 이웃들과 함께 걷다가 문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이웃이 이유를 묻자 영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행복해서요. 나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영숙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창문에는 매일 아침 따뜻한 햇살이 비쳤고 그 빛은 영숙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어땠나요? 아들 내외의 배신을 딛고 홀로 서기를 선택한 영숙 할머니는 결국 이웃들과의 따뜻한 교류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이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